네, 2025년 3월 8일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요즘 굉장히 재밌는 강의 영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NAN, 예, NAN. 그게 뭐냐니까, 요렇게 생긴 겁니다. 아니구나.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걸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또 재밌는 영상들이 몇 개 올라갈 거예요. NAN. 아마 요 강의 영상은 앞으로도 이 3월 말까지 계속 진행을 합니다. 3월 말 정도, 이달 말 정도면은 그쯤 강의 녹화는 끝날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이나 말 온 김에 특허청이나 국세청, 뭐 경찰청 이런 것들을 다 반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까지 이번 달 3월에 진행을 합니다. 이걸 반자동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기존 인력의 10분의 1로 운영 가능하다게, 기존 인력의 10분의 1로 운영 가능한 조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한 요거예요. 그게 반자동입니다. 반자동 시스템. 우리가 팡이라고 이름 붙였죠. 팡. 이거 이거 오래 한다는 게 아니라 이달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지금 강의 녹화를 하고 있으면서 하면서 오늘 또 재밌는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마누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마누스 어제 꽤나 시끄러워요. 이 친구가 뭐 마누스의 어떤 창업자, 중국이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 마누스 AI 한번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또 중국에서 나온 뭐 또 새로운 또 하나의 딥시크 모먼트냐, 뭐 어나더 딥시크이냐 아니냐 막 얘기하는데, 제 의견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마누스가 또 하나의 딥시크, 딥시크가 가지고 온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의 혁명적입니다. 딥시크는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너무나도 혁신적인 기술들을 많이 이용을 했어요. 많이 발표를 했죠. 그것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누스가 또 하나의 딥시크가 되느냐 여부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예스이기도 하고 and no이기도 하고, 왜 그런지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이 중국 AI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이유. 그죠? 결코란 말은 좀 그러니까 결코는 뺍시다. 미국이 중국 AI를 따라갈 수 없는 이유. 따라갈 수 없는 이유. 따라갈 수 없는 이유. 능가할 수 없는 이유. 능가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되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AI 기술의 지존이다 라고들 되게 생각하죠. 미국 이꼴 AI 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니까 일단 AI를 하고 있는 업체들, 오픈 AI라든가 뭐 글록이라든가, 글록은 업체가 아니죠. XAI라든가 혹은 뭐 이름 뭐죠?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 그리고 메타에서 또 만들고 있는 라마라든가, 메타의 라마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든가 등등, 예외 없이 얘네들은 툴루도 있죠. 툴루도 엄청 오픈소스 모델로 툴루도 빼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이 구구절절 있는 것들이 몽땅 다 예외 없이 전부 미국. 구글에 제미나이도 있네. 제미나이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파이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파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AI 탑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이, 왜 그렇지 않느냐니까 이유는 첫째, 사실상 AI 산업이라고 하는 자체, AI 산업의 주도하는 주도 세력이라 그럴까요? 세력은 다 중국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AI 산업 경쟁은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과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 간의 경쟁이죠.
그죠? 그래요.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하고 여기 있는 이 핵심 인력들은 다 중국계들. 태반이 거의 50%가 중국계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AI 업체들은 다 100%가 중국인들이죠. 그러니까 중국인들 간의 경쟁입니다. 사실상 AI 산업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요것이 첫 번째 이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AI를 능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이거고,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원천 기술도 중요하지만, 원천 기술 중요하죠 물론. 원천 기술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응용과 적용이 더 중요. 적용이 더 중요. 되게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되게 응용과 적용은 원천 기술이 아니니까 가치가 좀 덜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예가 이번에 마누스 같아요. 이 마누사라는 업체가 뭐 하는 업체냐니까, 제가 나름 잠시 약 3분에 걸쳐서 알아본 결과 이 마누스는 웹브라우저 플러그인을 만드는 거예요. 브라우저 플러그인, AI 플러그인입니다. AI 플러그인. 무슨 말이냐니까, 기존에 있는 LLM들을 조합을 해서 브라우저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기존 LLM 및 여타 기술을 조합하여 실생활에 쓸 수 있는 효용이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체가 마누스는 딥시커랑은 달라요. 딥시크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핵심 두뇌 자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지만은 마누스는 그런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할 만한 인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응용하고 적용하는, 기존의 기술들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회사들인데, 응용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응용 플러스 적용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원천 기술 비슷한 무엇이 탄생한 거죠. 무엇이 도출된 거. 그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실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AI를 쓰다 보면은 거기서 원천 기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예예요.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 이 마누스는 좀 하이프 과대, 사람들이 그냥 예전에 벤처붐 비슷하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묻다 하는 그런 굉장한 기술로 오해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이프 같아요. 하이프가 좀 많습니다. 근데 90%의 하이프가 있고, 그리고 10% 정도는 실제로 굉장히 쓸만한 기술, 10%의 매우 쓸만한 기술, 실제 기술 합쳐진 것 같아요. 근데 10% 실제 기술이 뭐냐? 이 영상에서도 이 창업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는 것이, 첫째, 몇 가지 기술을 자기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이력서 이력서를 보고 여기서 채용 우선순위를 매기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 감정 하는 것 있고, 그리고 주가 동향이죠. 주가 동향을 예측하는데, 요 세 가지가 다 그렇게 딱히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없고, 기존의 LLM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잡다한 기술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도출한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이게 왜 실용적이냐니까, 요 기술을 조금만 손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팀 주피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팀 주피터의 AI 도시, AICT는 얘는 완전 고용을 상정한단 말이에요. 팀 주피터가 AICT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어디 나와 있느냐니까, FIILKR 여기 들어와서 보면은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PILKR입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도시예요. 완전 고용 사회를 추진하는데, 완전 고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각기 능력과 적성과 취향에 맞는 업무를 할당하는 거죠.
시민 모두에게 예, 각자의 능력, 취향, 적성에 맞는 업무를 할당. 요런 시스템을 우리가 내년 언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번 달에 할 거예요. 이번 달에 요런 코드를 작성할 텐데, 요런 코드를 작성하는데 바로 요런 것들을 바로 쓸 수가 있죠. 이력서를 통해서 보고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 요 알고리즘을 조금만 손보면은 이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죠? 부동산 가치를 감정하고 평가하는 거. 요거는 그냥 조금만 손보면은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직종을 대체했어. 기존의 사람 감정평가사보다 월등히 우수한 AI 감정평가사를 구성할 수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이번 달에 할 겁니다. 팀 주피터가 이번 달에 할 거고. 주가 동향을 예측하는 거. 자, 요것도 우리가 하는데, 우리 팀 주피터는 주가 동향을 예측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주가를 예측할 필요가 없는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텐데 이건 나중에 실제 요 시스템 코딩할 때 그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주가를 예측할 필요가 없는 주식 평가, 주식 투자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혹은 평가, 혹은 예측 시스템. 주가를 예측할 필요가 없나. 하여튼 요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여기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좀 곤란할 텐데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기술들 세 가지를 선보이고 있는데 요것들이 어떤 원천 기술은 아니고 이 친구들이 브라우저 플러긴을 만들면서 잡다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조합하는데 특화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런 원천 기술 비슷한 이러한 능력들을 도출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약간의 지금 현재 보는 하이프, 그 닷컴 버블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닷컴 버블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하이프인지 아닌지는 사실 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or not. 하이프인지, 그러니까 거품인지 거품이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니까 요런 마누스 같은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누스처럼 현실에서 응용하고 AI를 적용하다 보니 뭔가 깔끔한 기술을 도출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중국에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 왜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온다냐니까 그러니까 AI 기술을 개발하고 하는 것들은 중국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제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까지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실제 미국 사회에서 AI 기술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은 딥시크가 나오고 난 뒤에 중국에 있는 거의 모든 조직, 모든 기업, 모든 개인들이 딥시크를 자신의 회사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14억 인구가 동시에 그 적용을 고민을 시작을 했어요. 그게 미국과 중국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의 AI를 절대 능가할 수 없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현실에서 적용하고 응용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탑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은 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한국은 우리 팀 주피터가 매우 깔끔한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팀 주피터 광고 팀 주피터 굉장히 오래전에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AICT 프로젝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 KR에 들어가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뭘 하느냐니까 기존의 마누스랑 좀 비슷합니다. 마누스 얘들이 한 것과 비슷하고 마누스가 만든 것도 또 활용할 거예요. 활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AI 신도시를 한번 건설해 보자는 겁니다. 신도시를 실제로 건설해 보자는 거예요. 실제로. 일단은 제주도를 일지망
첫 번째 일지망 지역으로서 제주도를 상정하고 있어요. 왜 제주도를 상정했는지도 이 필KR 웹사이트에 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AI 신도시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이미 지금 현재 2025년 3월 8일이잖아요. 지금 오늘 쓸 수 있는 기술, 오늘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을 모두 적용하는 그러한 도시.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또 추가를 하죠. 몇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1. 모든 개인, 모든 기업, 기관에 하나의 AI 에이전트를 할당해서 그 생활과 업무를 보장. 그러니까 각 개개인의 생활, 내가 무엇을 먹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뭘 사 먹고 뭐 어떤 옷을 입고 하는 것들을 무엇을 공부할지 학생이든 뭐 시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AI 에이전트를 할당해서 이 에이전트가 그 사람의 생활이라든가 업무를 보조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무직 업무, 그러니까 정부를 포함하고 정부와 또 기타를 모두 자동화, 완전 자동화는 팡이죠. fully automating입니다. fully automating nationwide governance. 그러니까 완전 입법, 행정, 사법부를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 통제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1항과 2항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1항이 되어줘야지 2항이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니까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가냐니까 여기 들어오는 거죠. 여기로 데이터가 건너와서 그 데이터가 요걸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장 노동이죠. 현장 노동의 절반 이상을 자동화. 현장 노동의 50% 이상 자동. 그러니까 현장 노동 현장이라면 생산직이죠. 생산직. 사무직은 어떤 지식 노동이잖아요. 사무직 노동. 사무직 노동이 현장직 노동, 그 AI 기술을 적용해서 자동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변호사나 의사나 회계사를 자동화하는 것이 노가다판에 데모도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을 자동화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거의 난이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쉬워요. 그거 이번 달에 우리가 다 합니다. 이거 뭐 내년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올해 말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달에 다 해요. 오늘 8일이니까 이제 한 22일 남았네요. 그죠? 그리고 강의 녹화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완전 고용 플러스 완전 복지. 완전 복지는 뭐냐니까 비단 의식주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뭐 레저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상으로 제공.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본소득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차원 높은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제.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 그러면은 다 주 4일 근무고 3년에 한 번씩 안식년. 한 번씩 안식년. 여기에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AICT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진행하는. 그럼 이 도시를 무턱대고 건설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바탕을 다 만들고 그런 다음에 도시를 건설한다. 기술적 바탕을 다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렇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것을 오픈소스로 공개하여 다중의 검증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뭐 이걸 언제 하겠느냐는 건데 제 생각에 시간이 많이 끌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의 기술 개발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잘하면은 1, 2년 안에 첫 삽을 뜰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중국의 마누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나왔길래 제가 잠시 봤었는데 재밌게 봤어요. 왜 재밌게 봤느냐니까 원천 기술 없이 원천 기술을 만들 수 있다.
원천 기술 없이 현장에서 응용과 적용만 하다 보니까 원천 기술 비슷한 걸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 그래서 얘가 놀랍게도 오픈 AI의 오픈 AI 그죠? 오픈 AI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딥 리서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서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 딥 리서 REARCH 스펠링이 뭔가 하나 빠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 딥 리서치를 무려 가이아 벤치마크에서 이겼습니다. 가이아 벤치마크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겼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겼는지 안 이겼는지 그거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은 딥 리서치를 이겼다.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재밌잖아요. 이 마누스라고 하는 것은 웹 브라우저 플러긴을 만들고 있는 덧보잡 중소기업이에요. 덧보잡 중소기업이 수십억 아니죠 수천억을 투자해서 만든 요 시스템을 능가하는 시스템을 자기들이 도출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중국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